안녕하세요. 왕초보 전문 영어 스피킹 코치 성지현입니다. 이번에는 저와 함께 왕초보가 꼭 알아야 되는 기본 동사 call, call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의미부터 약간 확장한 의미까지 모두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call 잡으러 가봅시다. 동사 call의 기본 느낌은 부르다입니다. 누군가를 소리쳐서 부르거나 택시 등을 부른다는 느낌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 있는데요. call 다음에 어떤 사람이 등장하고 어떻게 불릴지 이렇게 되면 누구를 어떻게 부르다라는 느낌으로도 사용됩니다. 주로 이름을 알려주거나 내 별명을 알려줄 때 call me 블라블라 이런 형식으로 사용될 수 있죠. 자, 소리쳐서 뭔가 부르는 듯한 느낌을 가진 call을 문장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택시를 부르자라고 하면 Let's call a taxi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Let's라고 하면 야 우리 뭐뭐 하자 라고 한 2명, 3명 이상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상대방이라기보다는 여러 명한테 한 얘기죠. 우리 뭐뭐 하자. 뭘 하자? Call a taxi. 택시를 부르다가 되겠죠. 그래서 따로따로 떼지 말고 call a taxi를 하나처럼 기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Let's call a taxi. 택시를 부르자. 다시 해볼까요? Let's call a taxi. 비가 올 때면 이렇게 친구들한테 제안해 보는 것도 괜찮겠죠? 자, 그럼 다른 문장 한번 볼게요. 의사를 불러주세요 라고 한다면 Please call a doctor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please를 붙여주는데요. 제발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뭐뭐 해주세요 라고 공손한 느낌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call a doctor 이제 의사를 뭔가 부르는 거죠. 이렇게 소리쳐서 부르는 느낌을 생각해 주셔도 되고요. 막 소리치지 않더라도 그냥 불러온다는 느낌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call a taxi와 같이 call a doctor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Please call a doctor. 자, 누군가 아픕니다. 다급한 마음으로 Please call a doctor. 의사 선생님 좀 불러주세요 라는 말이 되겠죠. 자, 다른 문장 또 한번 볼까요? 그렇게 부르지 마 라고 한다면 Don't call me that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자, call이 부르다는 느낌인데 요 뒤에 이제 어떤 대상을 나오고요. 어떻게 부를지 나오면 누구를 어떻게 부르다 라는 느낌이 되는데요. Call me that 나를 그렇게 부르다. 물론 여기서 구체적인 거 나와도 되지만 앞에서 뭔가를 얘기했다면 그냥 그거라는 that을 사용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don't을 사용하면 하지 마 라고 강하게 분역하는 느낌인데요. Don't call me that. 하지 마. 나를 그렇게 부르는 거. 그래서 나를 그렇게 부르지 마 라는 느낌이 됩니다. 내가 싫어하는 별명이나 어떤 그런 대상을 가져와서 너 뭐다 라고 이렇게 놀린다면 Don't call me that. 나 그렇게 부르지 마. 그렇게 부르지 말랬지. 라고 화를 낼 수가 있겠죠. 다시 해볼까요? Don't call me that. 한 번 더요. Don't call me that. 이렇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다른 문장 또 한번 볼게요. 그는 골프의 황제로 불린다 라고 하면 He is called the king of golf. 이렇게 됩니다. 자, call이 누군가를 부르다죠. 어떤 주인공, 이 주어가 나와서 걔가 누구를 부른다는 느낌인데요.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뭐뭐라고 부르다가 아니고 불린다. 자, 이거는 수동태 느낌이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나한테 해서 내가 당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I call이 아니고 I am called. He call이 아니고 He is called. 이런 식으로 be 플러스 pp 형태로 모양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는 불립니다. He is called. 자, 이제 뭐라고 불리는지 붙여주면 끝납니다. The king of golf. 그냥 왕이 아니고 골프의 왕이라고 불린다. 주변 친구들 중에 골프를 너무 잘 치는 친구가 있어서 야, 넌 골프 왕이다. 골프 진짜 잘 친다 라고 하면 He is called the king of golf. 이런 식으로 부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 call이 소리쳐서 부르는 거 이것도 포함되지만 누구를 어떻게 불려준다는 것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면 문장을 많이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친구들한테 나를 뭐뭐라고 불러줘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한테 Please call me English coach 그러면 저를 영어 코치라고 불러주세요.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이름이나 별명을 넣어서 이런 문장들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겁니다. 자, 그러면 또 call의 다른 느낌은 뭐가 있는지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콜은 전화하다라는 느낌으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소리쳐 부른다는 느낌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했죠. 자, 전화로 누군가를 부르는 거니까 전화하다라는 느낌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아마 이 표현이 익숙하신 분들이 많을 건데요. 이 표현 들어보셨나요? 내가 나중에 콜백 할게. 콜백. 전화하다 뒤로. 그렇게 해서 나중에 전화하다 라는 느낌을 call back 라고 해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느낌에서 확장해 나가시면 좀 더 잘 외울 수 있거든요.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던 콩글리시들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화하다라는 느낌을 가진 call을 문장 속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전화해 라고 한다면 call me anytime 이렇게 할 수 있어요. call me 요거 이제 외워주세요. 나에게 전화해 이렇게 되겠죠. 물론 그 다음에 뭐 어떤 대상이 나오면 뭐뭐라고 불리다 라는 느낌으로 될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표현이 같기 때문에 그 상황, 이 맥락 속에서 이해해 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여기서는 누가 봐도 전화할 상황에 call me anytime 언제든지 전화하세요 라는 뜻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나와의 전화를 망설이는 사람이 있다면 call me anytime 언제든지 전화하세요.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Call me anytime. 이렇게 짧고 간단한 표현부터 완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서 실제 상황 속에서 혹은 그렇다고 생각하고 연기를 해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전화할게 라는 말을 만든다면 I will call you back 이렇게 됩니다. 맨 앞에 I will이라고 했는데요. 이 will은 미래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뭐 할게 이렇게 앞으로 할 일을 설명할 때는 자연스럽게 I will, I'll 이렇게 줄일 수 있어요. I will을 붙이면 I'll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는구나 해서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겁니다. I will. 자, 그 다음에 덩어리 표현 여기서는 call you back. 내가 너에게 다시 전화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전화를 하다가 누가 전화가 오거나 아니면 급하게 처리할 일이 생겨서 갑자기 다시 전화해야 되는 상황에서 내가 다시 전화할게 나중에 전화할게 요게 I will call you back 간단한 표현이니까 외워주는 겁니다. 다시 해볼게요. I will call you back. 네, 그래서 약간 자투리 시간이나 시간이 남을 때 중얼중얼 한번 거려보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I will call you back, I will call you back, I will call you back 이렇게 여러 번 하면 여러분의 입에 딱 달라붙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실제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까먹으면 또 하면 됩니다. 영어 표현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 몇 번 안 불렀는데 입에 착 붙는 그런 단어가 있는 반면 진짜 여러 번 해도 잘 안 붙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결국 여러 번 반복하고 실제 상황처럼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이지 다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다시 전화할게. I will call you back. 이런 것들 연습해주고 나중에 한번 꼭 사용해보세요. 자, 그러면 다음 문장으로 한번 계속 가볼게요. 잊지 말고 전화해 라고 하면 Don't forget to call me. 이렇게 됩니다. 가장 먼저 Don't forget. 이 forget, 잊어버리다죠. 그래서 잊어버리지 마 라고 아주 강하게 얘기한다면 Don't forget. 맨 앞에 강세를 주시면 돼요. Don't forget. 이게 먼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건지 얘기할 건데요. To call me. 나에게 전화하다가 되겠죠. 그냥 call me라고 하면 나한테 전화하다가 되지만 to를 붙여볼게요. 그러면 to call me. 그럼 미래 느낌이 돼요. 전화하다가 아니고 전화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 라는 느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얘기할 때도 한 문장 너무 길다면 Don't forget. 요거 하나, to call me. 이거 하나, 이렇게 두 가지를 연습한 다음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Don't forget to call me. Don't forget to call me. 이렇게 여러 번 한 다음에 연기를 해보는 거죠. 나한테 전화하는 거 잊지 마. Don't forget to call me. 강세를 이렇게 두 번만 줘볼게요. Don't forget to call me.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다음 문장 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시는 나한테 전화하지 마 라고 한다면 Don't ever call me again 이렇게 됩니다. 나에게 전화하던 덩어리 call me를 알고 있으면 느낌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하지 마라고 했으니까 don't이 사용될 건데요. 하나 더 붙여보도록 할게요. ever, don't ever, don't ever. 네, 그러면 좀 더 강조하는 느낌이 돼요. 전화하지 마 이게 아니고 전화 진짜 하지 마, 전화 절대 하지 마. 이런 느낌이 주어질 수 있겠죠. Don't ever call me. 나에게 전화하지도 마. 그 다음에 again. 강세가 뒤에 있어요. again이 아니고 again. 그러면 한 번 더죠. 나한테 한 번 더 전화하지 마. 이렇게 뭔가 나에게 나쁜 짓을 하거나 나쁜 말을 했다면 얘랑 말도 섞기 싫잖아요. 이 표현을 딱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Don't ever call me again. 부드럽게 연결해 볼게요. Don't ever call me again. 한 번 더요. Don't ever call me again. 이런 느낌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call의 느낌, 부르다, 소리쳐 부르다, 택시를 부르다, 뭐뭐라고 부르다. 네, 이런 것들 다양하게 있고요. 여기서 나온 전화를 하다까지 여러분의 것으로 딱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다양한 느낌을 가진 call, 이 동사를 배워봤는데요. 간단한 문장이지만 확실하게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게 먼저니까 이거 아직 입에 안 붙었는데 라고 하면 더 많이 그리고 더 실감나게 반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문장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초보 전문 영어 스피킹 코치 성주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왕초보가 꼭 알아야 되는 come이라는 동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come 오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의미를 알고 문장을 통해서 만들 수 있으면서 프리토킹에 점차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느낌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come의 기본 느낌은 오다입니다. 말하는 사람 쪽으로 이렇게 오거나 다가오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go와 비슷한 느낌으로 사용할 때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듣는 사람 쪽으로 간다는 느낌이 있죠. 일단 말하는 사람 쪽으로 온다는 느낌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I come from Korea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냥 I'm from Korea 라고 말씀해 주셔도 괜찮고요. come from 이라고 동사를 붙여주는 표현도 있습니다. 저는요 come from 어디서 왔습니다. Korea 한국에서 왔습니다 라는 느낌이 되겠죠. 그래서 해외에 나가셨을 때 Where are you from? 이라고 묻는다면 I come from Korea. I come from Korea.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물론 come을 빼고 I am from Korea 이것도 맞는 표현이니까 여러분들이 편한 걸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버스가 오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The bus is coming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The bus, 주인공은 버스가 되고요. 사람뿐만 아니라 이렇게 버스 같은 사물도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까 자유롭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come이 아니고 is coming, be 플러스 ing의 현재 진행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일어난 일을 좀 더 생생하게 전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저기서 오는 게 보이는 겁니다. 생생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이렇게 오고 있으니까 be 플러스 ing is coming 오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사람이고요. 제 쪽으로 버스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the bus is coming 이란 표현이 자연스러운 거죠. 다시 해볼게요. The bus is coming. The bus is coming.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다음 문장 또 한번 볼까요? 저는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I came here by bus. 이렇게 써요. I came here. come의 과거형은 came입니다. 저는 여기에 왔습니다. I came here. 이렇게 기본 문장을 만들어주고 난 후 버스를 타고 왔다고 얘기해서 by bus 라고 했죠. 이렇게 교통수단은 by를 사용해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by subway, by car 이렇게 by를 사용해서 뒤에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한 가지 예외가 있다면 걸어서 왔다고 할 때는 on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on foot 이러면 도보로 왔다, 걸어서 왔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여러분 또 나중에 문장 만들 때 I came here by subway, I came here on foot 이렇게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표현을 바꿔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
버스 타고 왔습니다. I came here by bus.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자, 다음 문장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저와 함께 가요. 제가 거기 어떻게 가는지 압니다. 라고 하면 Come with me. I know how to get there.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누군가 길을 물어봤을 때 이렇게 설명하는 방법도 있지만 데리고 가면서 이렇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다양한 이야기도 하고 이런 것도 나름 재밌거든요.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Come with me. 나랑 함께 갑시다 라고 해서 이럴 때는 말하는 사람 오다보다는 가다라는 느낌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Come with me. 나랑 함께 가요. 자, 그 다음에 I know how to get there. 저는 압니다. How to get there. 그것에 도착하는 방법을 이라고 했죠. How to는 뭐뭐 하는 방법이라는 말로 많이 사용하고요. 뒤에는 동사 원형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Get there. 그곳에 도착하다라는 느낌이죠. 네, 그래서 저랑 함께 가요. 저 어떻게 가는지 압니다. Come with me. I know how to get there.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있는 get은 고로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구어체에서 가거나 도달하다 이런 느낌으로 get을 많이 사용하니까 이 표현 또 함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외국인이 길을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하면 되죠? Come with me. I know how to get there.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면서 Where are you from? I'm from Korea. blah blah 이렇게 대화를 이어가면서 말하는 연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와 같이 배우고 있는 것들을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또 come의 느낌 어떤 게 있는지 다른 의미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동사 come은 어떤 상태에 가까워지다, 즉 어떤 상태가 되다라는 느낌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나 쪽으로 오는 게 아니고 어떤 상태로 이렇게 점점 가까워지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뒤에는 주로 형용사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come true, come alive 등등의 다양한 표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ome alive라고 하면 이 살아있는 상태에 가까워지다, 이거를 의역하면 활기를 띠다라는 표현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을 알고 있으면 문장을 만들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꿈은 이루어진다. 영어로 dreams come true. 자, 이 표현 우리가 한번 한 적 있지 않나요? 다양한 상황에서 말해봤을 겁니다. 2002년 월드컵에도 dreams come true 굉장히 많이 얘기했거든요. 이거 문장 보면 dreams, 꿈은 어떻게 되죠? come true. 뭔가 이 사실인 상태에 가까워지다,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표현이죠. Dreams come true. 다 같이 해볼게요. Dreams come true. 네, 다음 문장도 한번 가볼까요? 너 나한테 거짓말했잖아. 털어놔. 라고 한다면 You lied to me. Come clean.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가장 먼저 주어 동사부터 보면 You lied. 너는 거짓말을 했다. To me. to가 방향성을 가지고 있죠. 나에게 거짓말했다. You lied to me. 너 나한테 거짓말했잖아. 이런 느낌이죠. 다시 해볼게요. You lied to me. 자, 그 다음에 come clean 이라고 하고 있어요. 뭔가 깨끗한 상태에 가까워지다. 이게 깨끗하게 다 털어놔. 이런 느낌으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털어놔. come clean. come clean.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너 나한테 거짓말했지. 털어놔. You lied to me. come clean. 한 번 더요. You lied to me. Come clean.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문장 계속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거리는 어두워진 후에 활기를 띱니다 라고 하면 The streets come alive after dark. 이렇게 됩니다. 가장 먼저 The street. 이 거리를 주인공으로 한 번 더 볼게요. 얘가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Come alive. 뭔가 살아있는 상태에 가까워지다. 활기를 띠는구나. 그래서 보통 밤만 되면 이제 막 되게 활기를 띠는 상권들 있잖아요. 그거를 The streets come alive.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after dark. after. 뭐뭐 후에라는 느낌입니다. 어떤 사건 같은 게 등장하는데 dark. 어두운 걸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어둠이 내려앉은 후에 정도로 번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거리는 어두워지면 활기를 띠어요. The street come alive after dark. 한 번 더요. The street come alive after dark.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장 계속 가볼게요. 성공은 쉽지 않습니다 라는 문장을 만든다면 Success doesn't come easy. 이렇게 할 수 있어요. Success가 성공이죠. 얘를 주로 두면서 come easy.
쉽게 온다, 어떤 쉬운 상태가 된다는 건데 doesn't을 붙여서 그런 상태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죠. 즉 성공은 쉽게 오지 않는다라는 느낌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uccess doesn't come easy. 그래서 제가 영어를 공부하고 싶은데 한 1개월 만에 완벽하게 원어민처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저는 Success doesn't come easy. 여러분이 한 만큼 늘 겁니다 라고 차근차근 가는 걸 추천해 드릴 겁니다. 다시 해볼게요. Success doesn't come easy. 성공은 쉽게 오지 않아. 이런 문장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뒤에 있는 easy는 뭔가 쉬운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누군가를 진정시킬 때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막 제가 흥분했으면 Hey, easy. 그러면 진정해. 괜찮아. 이런 느낌으로 사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영화에서 보면 Hey, easy. 이렇게 약간 힙합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come 플러스 형용사를 사용해서 상태가 되다는 느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거나 상태가 되는 come의 느낌을 알아봤는데요. 단순하게 오다 라고 단어로 알고 있는 것보다 문장을 만들 수 있다면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얼마든지 영어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문장으로 저는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초보 전문 영어 스피킹 코치 성재원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동사 turn,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turn을 한번 확실하게 연습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강의를 보고 난 이후에는 이제 turn, 이 동사 때문에 걱정할 일은 없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느낌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turn의 기본 느낌은 돌거나 돌리다입니다. 뭔가 둥글게 돌아가는 느낌, 그리고 돌리는 느낌을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열쇠 같은 것도 이렇게 돌리죠. 그 다음 지구도 이렇게 태양 주변을 돌잖아요. 혹은 잘 걸어가다가 방향을 이렇게 바꿔서 돌아서 간다고 할 때도 turn을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많이 등장하는 turn이라는 동사, 문장으로 한번 가볍게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고개를 돌려서 기침해 주세요인데요. Please turn your head and cough.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요즘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죠. 만약 여러분 앞에서 진짜 기침하면 굉장히 신경 쓰이잖아요. 그럴 때는 고개를 이렇게 돌리라는 말을 해주시면 됩니다. 맨 앞에 please부터 시작해 볼게요. please는 어떤 공손한 느낌을 주는 표현으로서 뭐뭐 해주세요 라는 느낌이 있겠죠. Turn your head. 너의 머리를 돌리다. 이렇게 돌려달라는 느낌이 됩니다. Please turn your head. 다 같이 해볼까요? Please turn your head. 자, 그리고 약간 turn 이렇게 하기보다는 입을 약간 모아주시면 더 비슷한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Turn your head. Please turn your head. 이게 가장 먼저 나오는 첫 번째 의미 단위고요. 그 다음에 기침하다는 cough.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개를 돌려서 and cough. 기침하다가 되겠죠? 누가 여러분 앞에서 기침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는 겁니다. Please turn your head and cough. 한 번 더 해볼게요. Please turn your head and cough.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맨 앞에 있는 please를 없애면 아주 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Turn your head. 이 느낌이에요. 이거는 동사부터. 그리고 please는 좀 더 공손한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장도 한번 계속 가볼게요. 제가 채널을 좀 돌려도 될까요? 라고 한다면 Can I turn the channel?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가장 앞에 can I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이 가능성을 물어본다고 보면 되는데요. 특히 여행 갔을 때 can I 하나만 사용하면 웬만한 상황을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앉아도 돼요? 제가 이거 주문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거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여기서 먹어도 되나요? 등등 can I만 일단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여기서 나옵니다. Can I? 그리고요, turn the channel. 채널을 돌린다라고 하죠. 우리도 이제 예전에 TV 같은 거, 지금은 이거 띡띡 이렇게 바꾸지만 이렇게 돌려서 했잖아요. 저도 어릴 때는 친척집 가면 이렇게 돌리는 TV를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채널을 돌린다, turn the channel. 이거를 같이 덩어리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Can I turn the channel? 자, 그래서 어떤 식당을 갔는데 다 같이 보고 있는데 바꾸고 싶은 거예요. 너무 보고 싶은 게 있어서. 약간 물어볼 수 있겠죠? 주인한테 Can I turn the channel? 한 번 더요.
Can I turn the channel?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장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 신호등에서 좌회전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turn left at the traffic lights. 이렇게 됩니다. 가장 먼저 turn left. 왼쪽은 우리가 left라고 하죠. 그럼 오른쪽은 뭘까요? right. 네, 그래서 우리가 길찾기 영어 표현에서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얘기하거든요. 쭉 가세요는 뭐죠? go straight. 네, 그 다음에 쭉쭉쭉 가다가 막 빌딩 같은 거 설명해 준 다음에 turn left, turn right. 이렇게 두 가지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왼쪽, 오른쪽만 기억해 주시면 사실 크게 얘기할 건 없습니다. 하나 주의해 주면 좋을 건요. left, right 약간 멜로디인데요. left, left보다는 left. 이렇게 강세를 주면서 얘기해 주시고요. right는 입을 약간 모아주고 강세를 주는 겁니다. right, right. 요것만 기억하시면 크게 어려운 일 없고요. 혹시 헷갈릴 것 같으면 손동작 약간 추가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turn left, 왼쪽으로 도세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도세요라고 하면 전치사 at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at은 탁 집어서 거기에서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at the traffic light, 신호등에서 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는 겁니다. turn의 느낌을 기억해 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문장 만들어 보면 turn left at the traffic light.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문장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세요 라고 한다면 turn the steering wheel to the right.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에 오른쪽이 등장했죠? 가장 먼저 turn, 돌리다, 돌다라는 느낌 나와줬고요. 뭐를 돌리죠? the steering wheel. 우리가 핸들이라고 불리는 요거 자동차에 타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steering wheel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steering wheel. 약간 핸들은 콩글리시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핸들을 돌리세요라고 한다면 turn the steering wheel. 한번 더 해볼게요. turn the steering wheel. 어느 쪽으로 돌리죠? to the right. 오른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to는 방향을 얘기하죠. 어느 쭉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to the right.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전체 문장 다시 보면 turn the steering wheel to the right. 자, 그래서 우회전할 거면 어떻게 하면 되죠? turn the steering wheel to the right. 이렇게 하나씩 천천히 하나, 두 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turn의 느낌 또 뭐가 있는지 두 번째 느낌 알아보러 갈게요. turn의 두 번째 느낌은 변화하다는, 상태가 변화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돌면서 뭔가 변화한다는 느낌을 상상해 주시면 되는데요. 뭐 나이가 이렇게 드는 것도 사용하고요. 혹은 turn red, 빨간색으로 변한다. 이렇게 나뭇잎들이 빨간색으로 변하는 이런 느낌도 turn을 사용해서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돌면서 변화한다는 느낌 생각하면서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유가 상했어요 라고 한다면 The milk turned sour. 이렇게 줄 수 있는데요. turn, 어떤 상태가 변화한다고도 사용할 수 있죠. 과거니까 turned, 약간 ed 형태를 살짝 붙여줬어요. 우유가 어떻게 상태가 변했습니다. 뒤에는 이제 어떤 상태로 변했는지 얘기하면 되는데요. sour, 이게 시다라는 느낌으로도 사용되지만 상하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를 오래 두면 상하잖아요. 그거를 sour 이렇게 할 수 있어요. The milk turned sour.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상태를 설명하는 것까지 이렇게 문장 구조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The milk turned sour.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장 계속 가볼게요.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었어요 라는 말은 The traffic light turned green. 이렇게 됩니다. 근데 앞서서 우리가 신호등을 traffic light 이렇게 부르기로 했었죠. 그래서 주인공은 the traffic light. 동사 변했습니다. turned. 어떤 상태로 변했죠? green. 이제 red에서 green으로 변한 거죠. 그 상태의 변화를 우리가 turned. 이걸 사용해서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깜빡깜빡 변하는 거. 그 모양을 상상하면서 얘기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The traffic light turned green. 한 번 더요. The traffic light turned green. 네, 그래서 뭔가 길 걸어가시다가 야, 초록색으로 바뀌었어. 우리 가자.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신다면 The traffic light turned green. 네, 우리가 지나가다가 신호등을 한 번씩 꼭 보니까 요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그러면 다른 문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뭇잎이 빨갛게 물들고 있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The leaves are turning red.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the leaves, 이 나뭇잎들을 주인공으로 가져오고요. 동사는 그대로 사용할 건데 형태만 바꿔줄게요. be 플러스 ing, 이게 진행형이라고 하는데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생생하게 전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변했어, 상태가 변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변하고 있어. 지금이 만약 가을이라면 실시간으로 변해가는 모습들이 머릿속에 잘 상상이 되잖아요. 그거를 좀 더 강조하면서 얘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re turning red, 빨간색으로 변하고 있어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다시 해볼게요. The leaves are turning red. 한 번 더 천천히 해볼까요? The leaves are turning red.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다음 문장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그는 이제 막 35살이 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영어로 한다면 He had just turned 35.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는 has turned, have나 has 플러스 pp 형태를 가져왔는데요. 이건 현재 완료라고 불리는데 예전부터 지금까지 포함된 시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는 35살이 됐어 라고 할 때 has turned 35 라고 했다면 그는 지금 36살도 7살도 아니고 35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렇게 돼서 지금 또 그런 상태니까요. 네, 이거는 지금 헷갈리면 잊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건요, just인데요. just는 그냥 뭐 단지 그래 이런 느낌으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방금 막 이루어지는 일들, 그거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나 5분 전에 밥 먹었는데 라고 하면 just가 들어가는 겁니다. I just had lunch. 나 막 먹었는데. 이것도 아마 뭐 한 6월, 7월이라기보다는 1월, 2월 정도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막 됐으니까요. 그래서 He had just turned 35. 그는 막 35살이 됐어 라는 느낌을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거죠. 나이가 이렇게 된 것도 돌아서 변화하는 turn을 사용해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He had just turned 35.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돌거나 돌리거나 상태가 변화한다는 느낌을 가진 이 turn을 연습해 봤는데요. 천천히 하나씩 연습하면서 이 turn을 완벽하게 여러분 것으로 만든다면 나중에 이 상황 속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게 하나씩 생기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프리토킹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문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초보 전문 영어 스피킹 코치 성재원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왕초보가 꼭 알아야 되는 ask, pay 이 두 동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용법을 알고 사용할 줄 알면 나중에 프리토킹에서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ask부터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ask의 기본 느낌은 묻다, 질문하다입니다. 누군가에게 물어볼 때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인데요. 그냥 ask 다음에 물어볼 대상을 가져와도 되지만 ask, 사람, 그리고 물어볼 대상 이렇게 하면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물어보다 이런 느낌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느낌 다 배워볼게요.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물어봐도 되나요? 라고 묻는다면 Can I ask your phone number? 이렇게 할 수 있어요. Can I를 사용해서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라고 묻는 건데요. Can I ask?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이 ask의 느낌을 사용했죠. 그리고 ask는 발음할 때 약간 입을 쭉 벌리고 ask,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면 더 잘 들릴 수 있을 겁니다. Can I ask? 그 다음에 뭘 물어보죠? Your phone number. 당신의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그래서 뭔가 전화번호 알고 싶은 상대방이 있다면 제가 전화번호 좀 물어봐도 될까요? Can I ask your phone number? 한 번 더요. Can I ask your phone number?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 또 한번 가볼게요. 질문하는 말도 될까요? Can I ask you a question? 이거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건데요. 이것도 can I를 사용해서 물어보고 있죠. Can I ask you? 이번에는 대상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너에게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a question, 질문 하나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보통 강연 같은 걸 가거나 아니면 뭔가 배우러 갔을 때 끝날 때 저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라는 걸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데요. 그게 바로
Can I ask you a question? 이겁니다. 다시 해볼까요? Can I ask you a question? 질문할 때는 이 표현을 딱 떠올려 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Can I ask you a question?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른 문장도 한번 볼까요? 이해가 안 되면 얼마든지 질문하세요. 자, 좀 길어 보이는데요. Feel free to ask questions if you don't understand.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하나씩 의미 단위별로 보면 처음에 feel free 라고 하고 있습니다. feel, 뭔가 느끼는 건데 free, 아주 프리하게 느낀다? 아, 마음껏 뭐뭐 하세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뭐 하세요. 이렇게 상대방에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표현이 됩니다. 패턴어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자, 뭘 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Ask questions. 질문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뭔가 질문들을 물어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ask를 사용했죠? Feel free to ask questions. 마음껏 질문하세요. 마음 놓고 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겠지만 우리 추가해 줬어요. If you don't understand. 만약, if가 만약이죠. 당신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제가 먼저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혹시 이해 못했다면 얼마든지 질문하셔도 됩니다. 이게 바로 Feel free to ask questions if you don't understand.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천천히 합니다. Feel free to ask questions if you don't understand.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다른 느낌, ask의 다른 느낌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ask는 부탁하거나 요청한다는 느낌도 있는데요. 주로 for를 붙여서 ask for 이 형태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ask for help. 그러면 도움을 요청하는 게 되겠죠. 네, for 하나 붙여서 문장을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Don't be afraid to ask for help.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패턴으로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Don't be afraid. 이러면 겁먹지 마 라는 느낌이에요. Don't be afraid. 겁먹지 마. to 블라블라 하면 뭐뭐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는 ask for help. 요거를 덩어리로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다 ask for help. 이렇게 기억하는 거죠. 그러면 도움 요청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 Don't be afraid to ask for help.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저에게 가장 많이 하고 싶은 말입니다. 뭔가 거절당할까봐 이런 제안을 하거나 요청하는 걸 좀 두려워하거든요. 근데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그럴 필요가 없겠죠. 다시 해볼게요. Don't be afraid to ask for help.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문장 계속 가볼게요. 저는 도움을 요청하는 게 좀 두렵습니다 라고 하면 I'm afraid to ask for help. 이렇게 됩니다. 앞에서는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죠. 반대로 나는 두렵다라고 하면 I am afraid, I'm afraid. 이렇게 됩니다. 나는 두려워요. To ask for help,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거절할까봐 무섭잖아요. 그럴 때 I'm afraid to ask for help. 이런 느낌으로 발연기를 해주신다면 훨씬 더 기억에 잘 남을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저같이 도움 요청하는 거 두려웠던 분들 다 같이 뭐라고요? I'm afraid to ask for help. 이렇게 의미단위 2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장으로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라고 한다면 He didn't ask for our opinions. 이렇게 됩니다. He didn't ask for. 그는 didn't. 과거에 대한 부정을 하고 있죠. 요청하지 않았다, 부탁하지 않았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를요? Our opinions. 우리의 의견을 요청하지 않았던 겁니다. 요청해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그냥 처리해버린 겁니다. 걔가 우리 의견 부탁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부정, didn't. 자, 이거 기억하면서 He didn't ask for our opinions. 하나, 둘, 세 개. 다시 해볼게요. He didn't ask for our opinions. 계속 연습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 수 있죠? He didn't ask for our opinions.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계속해서 열심히 해주시면 돼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ask를 넘어서 pay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pay는 기본적으로 지불하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뭔가 임대료를 지불하거나 벌금 등을 지불하거나 이렇게 돈을 내는 느낌인데요. 근데 또 pay for,
뭐뭐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다라고 해서 for를 많이 붙여서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문장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계산해야 돼요 라고 한다면 Do I have to pay now? 이렇게 됩니다. Do I have to? 이거 어떤 느낌 같나요? 반드시 해야 되나요? 라고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게 되는데요. have to가 하기 싫어도 꼭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감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Do I have to? 제가 꼭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는 게 돼요. 그 다음에 pay now. 지금 지불하고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뭐 세금을 내거나 뭘 낼 때 제가 지금 당장 지불해야 돼요? 꼭 그래야만 하나요? 라고 묻는다면 Do I have to pay now? Do I have to pay now?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문장 이동하도록 할게요. 제가 다 계산할게요 라고 하면 I will pay for everything. 네,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을 지불한다라고 하면 pay for 이렇게 뒤에 for를 붙여주면 되는데요. pay for everything. 모든 것을 지불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거기다가 I will만 붙여줬을 뿐입니다. I will은 제가 할게요 라고 미래에 뭔가를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I will pay for everything. 제가 모든 거 전부 다 계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예전에는 뭐 골든벨을 울린다 이런 표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울리면 내가 다 계산하는 거죠. 되게 자신만만하게 오늘 내가 월급 받았다. I will pay for everything. I will pay for everything. 이런 식으로 당당하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장도 계속 가볼게요. 내일 저녁 식사는 제가 낼게요. I will pay for dinner tomorrow night. 이렇게 할 수 있어요. I will pay for. 제가 내겠습니다. 이번엔 뭘 낸다고 얘기하고 있죠? dinner. 저녁 식사 비용을 낸다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까지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하나 좀 더 해볼게요. tomorrow night. 그러면 내일 밤이 됩니다. 이거는 뭐 저녁을 산다고 했으니까 빠져도 되고요. 붙이면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뭔가 하다가 친구가 저에게 뭐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사준 거예요. 그러면 와, 고맙다. 내일 저녁은 내가 살게. I will pay for dinner tomorrow night. 자, 우리 저녁 살 일을 한 번쯤 있잖아요. 뭐라고 하면 된다고요? I will pay for dinner tomorrow night.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ask, pay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동사 두 개를 배워봤고요. 자연스럽게 그 느낌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을 때까지 많이 반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재밌는 대사, 더 재밌는 문장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초보 전문 영어 스피킹 코치 성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말하다란 느낌을 가진 4가지 단어를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실생활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이런 단어인 만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면 정말 좋습니다. 바로 say, tell, talk, speak. 이 느낌 차이를 알아보고 그리고 문장으로 만들어 보는 것까지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볼 단어는 바로 say입니다. say는 말하다의 기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막 이렇게 대화한다는 느낌보다는 말 자체, 말 전하는 거, 요거에 대한 걸 좀 더 중점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tell과 비교를 해보면 tell은 뒤에 보통 어떤 대상이 등장하거든요. tell me. 근데 say me는 조금 어색한 표현입니다. 그런 거 없이 그냥 say 블라블라라고 바로 어떤 말이 나오는지 나와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문장으로 가볍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정말 간단한 표현. 뭐라고 말 좀 해봐. 이렇게 한다면 say something.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say something. 야, 뭐라고 말 좀 해보렴. 이런 느낌이죠. 뭐 뒤에 대상 등장하지 않고 say 다음 바로 something이 나왔습니다. 만약 이야기한다는 느낌이었으면 막 대화를 한다는 게 되지만 이거는 그냥 something을 말한다. 그 자체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다시 해볼까요? say something.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친구에게 say something. 야, 뭐라도 얘기 좀 해봐. 이런 표현이죠. 자, 그럼 다음 문장 또 한번 가볼게요. 제가 한 말은 그게 아닙니다 라고 한다면 That's not what I said. 이렇게 돼요. That's not. 그것은 뭐뭐가 아니야 라는 표현이죠. What I said. 내가 말했던 것이 됩니다. 이렇게 what 주어 동사가 문장 중간에 등장한다면 뭐뭐 하는 것의 느낌이 될 수 있는데요. What I said.
내가 말했던 것이 아니야. 여기도 말하다의 느낌이 있죠? 그래서 뭔가 대화했던 게 아니야 보다는 어떤 말하는 자체, 그 말 자체가 있으면 요게 내가 말했던 게 아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됩니다. That's not what I said. 다시 해볼게요. That's not what I said.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장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일 올지도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He said he might come tomorrow. 이렇게 됩니다. 가장 먼저 he said. 이렇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I said, you said, he said. 그가 말했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말을 했는지 그 말 자체가 나와주면 되겠죠. 여기서는 he might come tomorrow. 그가 내일 올지도 모른다. 요거를 얘기했다는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보면 중간에 might가 들어있잖아요. 이 might는 추측하는 느낌으로 확실하게 그거야 라는 건 아니고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5대5 정도의 느낌을 가진 게 이 might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아마 올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느낌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그게 he might come tomorrow 이게 되겠죠. 다시 보면 he said he might come tomorrow. 그가 내일 올지도 모른다고 그런 말을 했어 라는 표현이 됩니다. 말하다 중에 말 자체를 나오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와 비슷한 느낌을 가진 tell이라는 것도 한번 알아보러 갈게요. 동사 tell은 누구누구에게 말하다라는 느낌인데요. 네, 어떤 말 자체에 대한 거는 say와 똑같고요. 차이점이 있다면 요거는 듣는 대상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말하다라는 느낌이 될 수 있겠죠. 앞선 느낌에서 대상만 추가해서 문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줘 라고 한다면 Tell me you love me. 네, Tell me you love me. 약간 멜로디가 느껴지지 않나요? 자, tell 다음에 뭐가 등장했죠? me, 이 대상이 등장했죠? 이게 say와의 차이점입니다. Tell me. 요거 유명한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뭐 tell me, tell me. 네, 그거 기억해 주셔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 어떤 말을 했는지 뒤에 나오면 되는데요. You love me.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거를 말해줘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스러운 대사죠. 다시 해볼게요. Tell me you love me. 한 번 더요. Tell me you love me.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문장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거니까요. 자, 이거는 바꾸면 Don't worry, I won't tell anyone. 이렇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부터 시작하고 있죠. 걱정하지 마, Don't worry. 이렇게 한 다음에 이유를 말합니다. I won't tell anyone. tell 다음에 뭐가 등장했죠? anyone, 누구에게도. 이런 대상이 나옵니다. 물론 him, 철수, me 이런 대상을 콕 집어서 얘기하기도 하지만 anyone, 누구에게 이런 표현이 등장하기도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I will not. 나는 뭐뭐 하지 않을 거야. 이 미래에 대한 부정 표현인데요. 이거를 단축, 이렇게 축약해서 얘기하면 won't가 됩니다. 원하다가 want, 아주 편하게 want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요. 이거는 뭐뭐 하지 않을 거야 라는 WONT거든요. 입을 약간 모은 다음에요. 약간의 진동을 주면서 won't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러면 좀 더 비슷한 사운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I won't tell anyone. 천천히 한 다음에 속도는 올려가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무에게도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을게요 란 말은 Don't worry, I won't tell anyone. 한 번 더요. Don't worry, I won't tell anyone. 이렇게 줄 수 있겠죠? 자, 다른 문장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에 대해서 내게 말해줄 수 있겠니? 라고 한다면 Can you tell me about him? 이렇게 됩니다. 가장 앞에 can you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can you 하면 상대방에게 뭐뭐 해줄 수 있어? 라고 묻는 겁니다. 이것도 여행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표현인데 뭔가 부탁할 때 할 수 있겠죠. Can you tell me? 여기서도 tell 다음에 me라는 대상이 붙었습니다. 이거 한꺼번에 외워주시면 돼요. Can you tell me?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About him. 그에 대해서 말이야. 그래서 어떤 남자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이 tell me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다시 해볼게요. Can you tell me about him? 이런 느낌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비슷한 느낌을 가진 say와 tell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 talk와 speak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talk인데요. talk도 말하다라는 느낌인데 서로 말을 주고받는 이 행위 자체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하다라는 느낌으로 많이 번역됩니다. 네, 그래서 뭔가 이런 말을 전달할 거야가 아니고 이렇게 수다 떠는 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전부 다 talk가 될 수 있겠죠. 뒤에는 talk to, 누구에게 말을 걸다, talk with, 누구누구 함께 얘기하다, talk about, 뭐뭐에 대해서 얘기하다. 이런 느낌으로 다양한 전치사가 붙을 수 있으니까 그 전치사 표현까지 같이 덩어리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장 연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말이 많아요. 자, 이거 얘기한다면 He talks a lot. 그는 이야기합니다. a lot. 많이. 평소에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게 말이 많다고 되잖아요. 그래서 뭐 talkative, 말이 많은 이런 형용사 표현도 있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He talks a lot. 그는 말합니다. 많이. 그래서 뭐 TMI를 많이 막 진짜 너무 많은 정보를 주는 친구가 있거나 말이 너무 많은 그런 친구가 있다면 He talks a lot.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해볼까요? He talks a lot. 한 번 더요. He talks a lot.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문장 한번 볼게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I don't wanna talk about it. 이렇게 돼요. 가장 먼저 I don't want to 이렇게 시작했는데요. 이거는 패턴어도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want가 뭐뭐를 하고 싶다, 원한다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I don't want to. 나는 무엇을 하고 싶지 않아, 내키지 않는다는 느낌이 되겠죠. I don't want to 다음에 talk about it. 이번에는 about, 뭐뭐에 대해서부터인데요. 그래서 talk about, 뭐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다는 느낌이죠. talk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그래서 이것 좀 얘기해주면 안 돼? 라고 하면 I don't wanna talk about it. 나 그거에 대해 얘기하고 싶지 않아. 이런 느낌이 될 수 있는 거죠. 다시 해볼게요. I don't wanna talk about it. I don't wanna talk about it. 참고로 I don't want to는 빠르게 얘기하면 I don't wanna 이런 식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다른 문장 한번 볼게요. 난 네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I don't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가장 먼저 I don't know. 전 모릅니다. I don't know. 이제 무엇을 모르는지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문장 중간에 what 주어 동사가 등장하면 뭐뭐 하는 것이란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네가 뭐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하면 what you are talking about. 진행 시제를 주고 있죠. 그냥 you talk about이 아니고 you are talking about. 지금 네가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아주 이 상황 자체를 딱 집중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막 뭔가 얘기하고 있을 때 네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지금입니다. 해볼까요? I don't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I don't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진짜 이해 못한다는 표정을 해보세요. 영화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I don't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talk 말고 speak의 느낌은 어떻게 될지 알아보러 갈게요. talk와 비슷한 느낌으로 speak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의미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speak이 좀 더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한쪽이 일방적으로 말하는 격식 있고 공손하고 이런 느낌에는 speak이 조금 더 잘 어울립니다. 네, 그래서 뭔가 연설을 하거나 언어를 말하거나 혹은 전화상에서 통화할 때는 speak이란 동사가 더 자주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예들이 있는지 알아보러 갈게요. 제임스와 통화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May I speak to James? 이렇게 됩니다. 뭔가 전화할 수 있을까요? 라고 전화 영어에서는 speak라는 동사가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니까 같이 한번 외워주세요. 그리고 맨 앞에 May I를 사용했는데요. May는 허락의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May I라고 하면 상대방에게 허락을 구하는 겁니다. 좀 더 격식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전화상에서 이제 어려운 사람한테 전화한다면 May I speak to James? 제가 제임스 씨와 좀 전화를 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굉장히 공손하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May I speak to James?
May I speak to James?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다른 문장 또 한번 알아보러 갈게요. 저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해야 합니다. I have to speak in front of many people. 자, 많은 사람 앞에서 얘기하는 거는 좀 연설한다는 느낌으로 봐주셔도 괜찮겠죠? I have to speak. 여기서 have to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강한 의무감을 얘기합니다. 하는 게 좋겠어가 아니고 나 무조건 해야 돼. 꼭 해야 된다는 느낌입니다. 제가 회사를 다니는데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럼 제가 저 하기 싫은데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강하게 I have to speak. 난 말을 해야만 해. In front of. 누구누구 앞에서란 느낌이에요. 강세는 in front of.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many people.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해야 된다. 일방적으로 연설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I have to speak in front of many people.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른 문장 한번 알아보러 갈게요. 저 영어를 할 줄 아는 친구를 알아요 라고 하면 I know a friend who can speak English. 자, 의미단위 하나씩 보면 가장 먼저 얘기해야 될 건 나는 한 친구를 압니다. I know a friend. 그래서 문장 얘기할 때 한국어와 어순이 다르거든요. 그 어순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도 바로바로 얘기할 수 있다면 익숙해졌다, 내 꼴로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문장들을 계속 따라하면서 그 감을 조금씩 찾아가시면 됩니다. I know a friend. 나는 친구 한 명을 압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친구인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면 who라는 걸 가져오시면 됩니다. who 블라블라 하면 어떠한 친구구나 라고 뒤에서 꾸며줄 수도 있겠죠. Who can speak English. 영어로 말할 줄 아는 친구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언어를 말한다고 할 때는 speak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는 can을 더해서 who can speak English. 영어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친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I know a friend who can speak English. 네, 그래서 해외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패키지 말고 자유여행으로 가기로 된 거예요. 우리 영어 못하잖아. 어떻게 한 명 더 끼워서 갈까? 라고 할 때 I know a friend who can speak English. 나 영어 할 줄 아는 친구 한 명 아는데 바로 그 친구가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저랑 같이 열심히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런 식으로 스피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I know a friend who can speak English. 여기까지 저와 함께 말하다라는 느낌을 가진 say, tell, talk, speak 네 가지 표현을 배워봤는데요.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는데 지금은 그냥 그렇구나 라는 상태에서 다양하게 실수 많이 해보면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번 다지고 또 복습하는 과정에서 그 실수들은 조금씩 다져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문장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초보 전문 영어 스피킹 코치 성재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왕초보가 꼭 알아야 될 동사, 보다라는 느낌을 가진 see와 watch 두 동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의미 차이가 있는데요. 그 의미 차이를 알고 난 후에 다양한 문장을 통해서 얘기한다면 이 동사들이 두렵지 않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동사 see, 이 see부터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see는 뭔가 집중해서 보기보다는 그냥 보이니까, 그냥 봐지니까 이렇게 보는 느낌이 있습니다. 뭐 이런 느낌 아니고 이렇게 부드럽게 바라보는 느낌이 되겠죠. 그리고 좀 더 확장해서 보면 누군가를 만나거나 아니면 사귄다는 느낌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느낌 다 머릿속에 기억한 다음에 문장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을 보았습니다 라고 영어로 얘기한다면 I saw the tears in her eyes 이렇게 됩니다. 가장 먼저 I saw the tears 내가 봤죠. 뭘 봤죠? tears 눈물을 본 겁니다. I saw the tears 나는 눈물을 봤어요. 어디서요? in her eyes 그녀의 눈에서죠. 그래서 눈에서 이렇게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는 걸 내가 이렇게 본 게 아니고 그냥 하다 보니까 봐진 겁니다. I saw the tears. 참고로 saw는 see의 과거형입니다. I saw the tears. 어디서요? In her eyes. 그래서 뭔가 얘기하다가
야, 걔한테 너무 그러지 마. 내가 걔 눈물 좀 나는 거 봤단 말이야. I saw the tears in her eyes. 이렇게 보다라는 느낌을 사용할 수 있겠죠. 자, 다른 문장도 한번 볼게요. 아침에 봐요. See you in the morning. 혹시 이거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See you tomorrow. 이런 표현도 있죠. 내일 봐요. 자, 이게 뭐 눈으로 보는 것도 맞지만 만나거나 이럴 때도 see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see you in the morning 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보거나 내일 보거나 이렇게 시간만 다르게 해주면 되는 거죠. See you in the morning. 아침에 봐요. 그럼 내일 봐요는 뭐라고요? See you tomorrow. 자, 이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나중에 사용할 일 꼭 있을 겁니다. 다음 문장 계속 가볼게요. 병원에 가보는 게 어때요? 라고 하면 Why don't you go see a doctor?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Why don't you? 뭐뭐 하는 게 어때요? 라고 제안하는 표현입니다. Why don't you? Why don't you? 마치 하나인데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go see a doctor 라고 했는데요. go and see a doctor. 가서 의사를 보다라는 표현인데 and는 보통 생략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go see a doctor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약간 의미 차이가 있는데요. 병원에 가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go to the hospital 이 표현을 많이 떠올리는데 go to the hospital은 약간 심각한 질병이 있을 때 간다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제가 만약 가볍게 감기를 걸리거나 아니면 여기 살짝 찢어져가지고 뭐 그냥 치료받으러 간다 이러면 그냥 의사를 보러 간다, 의사를 만나러 간다는 표현인 see a doctor 이게 훨씬 더 잘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깜짝 놀랄 수도 있으니까 가벼운 질병은 see a doctor 이거를 사용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가서 의사를 보다 go see a doctor 이거를 활용하면 Why don't you go see a doctor? 가서 의사 보는 게 어때? 병원 가보는 게 어떠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머리가 좀 아픈데 열도 좀 나는 것 같고 Why don't you go see a doctor? 한 번 더요. Why don't you go see a doctor?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장 계속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전에 당신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I think I've seen you before.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뭐뭐인 것 같아요 라고 제가 문장을 끝냈죠. 이렇게 제 생각을 얘기하면서 뭐뭐인 것 같은데 라고 하면 I think를 가장 앞에 내보이면 됩니다. I think. 자, 그 다음에 I've seen you before. I've는 I have의 줄임말이에요. I have seen you. 너를 본 적이 있다는 뜻인데요. have pp 이 형태는 현재 완료라고 불리는데 예전부터 지금까지 포함하는 그런 시제입니다. 그래서 봤다, 예전에 봤다가 아니고 예전부터 지금까지 본 적이 있다가 좀 더 잘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I've seen you before. 너를 이전에 봤다는 거죠. 그래서 너 예전에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란 경험을 얘기한다면 I think I've seen you before. 그래서 제 친구가 누굴 데리고 와서 야, 내 친구야, 인사해, 둘이 친하게 지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I think I've seen you before.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나중에 한번 사용해 보세요. 자, 그러면 다음 문장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만나는 사람 있나요? 라고 묻는다면 Are you seeing anyone? 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사람을 보다도 되지만 만나다, 사귀다라는 느낌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러잖아요. 야, 너 요즘 누구 만나는 사람 있냐? 그럴 때 우리가 Are you seeing anyone? 이런 느낌으로 볼 수도 있겠죠. 단순히 보다라는 느낌으로는 약간 생각하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 만나거나 사귀다는 느낌까지 확장시켜서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렇지도 않은 애가 갑자기 핸드폰을 끼고 살고 막 너무 즐거워 보이고 외모를 꾸미고 Are you seeing anyone? 다시 해볼게요. Are you seeing anyone?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see 말고 watch의 느낌은 뭐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watch는 뭔가를 집중해서 보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see가 뭔가 의식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보는 거를 의미한다면 watch는 영화를 보거나 책을 보거나 이렇게 뭔가를 집중해서 본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뭔가 집중해서 보는 이 watch의 느낌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얼마나 자주 TV를 보십니까? 라고 묻으면 How often do you watch TV? 이렇게 됩니다.
How often으로 얼마나 자주 하는지 그런 빈도수를 물어보고 있죠. How often 이거 기억해 두세요. 얼마나 자주? How often. 자, 그 다음에 Do you watch TV? TV를 봅니까? 자, TV를 볼 때 우리가 그냥 뭐 이렇게 하다 TV 보고 이런 거 잘 없이 리모컨을 켜서 이렇게 집중해서 보잖아요. 그거를 watch TV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TV를 보다를 watch TV로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How often do you watch TV? 너 TV 얼마나 자주 봐? 라고 물을 수 있는 거죠. 다시 해볼게요. How often do you watch TV? 자, 이렇게 빈도수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 문장 또 가볼게요. 저는 집에서 TV를 볼 겁니다 라고 한다면 I'm going to watch TV at home 이렇게 돼요. I'm going to, I'm gonna 라고 발음하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미래를 얘기합니다. 뭔가 계획적인, 그 다음에 뭐 결심을 한 미래가 있는데요. 나 뭐뭐 할 생각이었어. 나 뭐뭐 할 거야. 이렇게 미래를 나타내주는 표현으로 볼 수 있겠죠. I'm going to watch TV. 나 TV 볼 거야. 딱 이 느낌입니다. 다시 해볼게요. I'm going to watch TV. 나 TV 볼 건데 at home. 집에서. 이렇게 장소나 시간 같은 것들은 주어 동사가 끝나고 끝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콕 집어서 집에라고 하면 at home.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나는 집에서 TV 볼 거야. I'm going to watch TV at home. 그래서 친구들이 나에게 야, 너 저녁에 뭐 할 거야? I'm going to watch TV at home. 딱 그냥 집에서 TV 보려고. 요렇게 말하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 볼게요. 우리는 야구 경기를 봤습니다 라고 하면 We watched a baseball game.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We watched a baseball game. 여기서도 watch를 사용했고요. 과거니까 watched. 이렇게 ed를 붙여줬습니다. Watched a baseball game. 야구 경기를 보는 것도 우리가 와 이렇게 보잖아요. 그냥 뭐 이렇게 지나가다 볼 수는 없겠죠. 이게 TV를 보더라도 틀어야 되고 혹은 경기장에 내가 찾아가서 보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watch가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I watched a baseball game. 나는 야구 경기를 봤어 라고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말해줄 수 있겠죠. 친구가 너 어젯밤에 뭐 했어? I watched a baseball game.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뭐 시간을 더해주고 싶으면 지난밤 last night, 어저께, yesterday 등등의 표현을 얼마든지 붙여줄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 계속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유튜브에서 볼 수 있습니다. You can watch it on YouTube. 뭐 이거는 광고 표현으로 약간 많이 사용될 것 같은데요. 그냥 뭐 특정 대상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거라고 하면 You can watch it. it으로 그냥 받아줬습니다. 앞에 얘기하던 게 있으면 그냥 그걸 받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다는 느낌 can을 더해서 You can watch it. 너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도 이렇게 우리가 핸드폰 켜고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on YouTube. 오늘 사용해서 뭔가 TV 같은 매체들을 설명할 수 있는데요. 유튜브는 오늘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on YouTube. 그래서 코치 재원의 강의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You can watch it on YouTube. 네, 미니멀 영어를 검색해 주시면 되는 거죠. 다시 해볼게요. You can watch it on YouTube. 이렇게 말해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와 함께 보다라는 느낌을 가진 see와 watch를 배워봤는데요. 약간의 의미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는 게 실수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실수를 많이 보면서 다양하게 말하는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정확성은 점점 공부를 하면 다듬어 갈 수 있거든요.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문장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초보 전문 영어 스피킹 코치 성지현입니다. 왕초보들이 꼭 알아야 되는 단어 중에 borrow와 lend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빌리거나 빌려주다라는 느낌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돈이나 물건 같은 것들을 많이 빌려주잖아요. 그래서 이 동사들의 차이점을 알고 잘 사용할 수 있다면 말하기가 훨씬 더 편해질 겁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lend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lend는 누구에게 빌려주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손을 이렇게 뻗어서 빌려준 듯이 이렇게 하면서 외우면 좀 더 잘 될 거예요. 빌려주다는 lend. 그리고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lend 다음에 누구에게 빌려주는지 그리고 무엇을 빌려주는지 이 순서대로 얘기하는 거 문장을 통해서 여러분 것으로 입이 익숙하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머리와 입이 동시에 움직일 때 영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펜 좀 빌려주시겠어요? 라고 얘기하면 Can you lend me a pen?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can you는 뭐뭐 해 주실래요? 라고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게 되겠죠. Can you? Can you? 이거 전부 다 많이 사용할 수 있거든요. 뒤에 동사만 바꾸면 됩니다. 뭐 이것 좀 드실래요? 혹은 이것 좀 가져다 주실래요? 빌려 주실래요?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lend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했죠? lend 다음에 누구에게 빌려주는지, 뭘 빌려주는지. lend me a pen. 나에게 펜을 빌려주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합치면 Can you lend me a pen? 나에게 펜을 좀 빌려주시겠어요? 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이제 영어로 펜을 빌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Can you lend me a pen? Can you lend me a pen? 끝에 펜만 바꾸면 a cell phone, an eraser, money 다양한 것들을 다 빌려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조 자체에 익숙해 보세요. 자, 그러면 다른 문장 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 빌려주신 책이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Here's the book you lent me 이렇게 됩니다. Here's the book 여기 책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뭐 there is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가까이 있는 걸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면 here is도 많이 사용합니다. Here's the book 여기 책이 있네요. 여기서 끝낼 수도 있지만 구체적인 정보를 하면 You lent me 네가 나에게 빌려줬던 너의 입장에서는 빌려오는 거예요? 빌려주는 거예요? 네, 주어를 잘 살피면 어떤 동사가 등장할지 알 수 있습니다. 빌려주는 거니까 You lent me. 참고로 lent, 이거는 lend의 과거형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의미단이 Here's a book you lent me. 자, 책을 이렇게 빌린 걸 다시 되돌려주면서 Here's a book you lent me. 쉽게 표현할 수 있죠? 자, 다음 문장 또 가볼게요. 걱정하지 마. 내가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Don't worry. I can lend you some money. 이런 말 들으면 굉장히 든든할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Don't worry. 아주 많이 사용하는 거죠. 뭐 어디서 많이 봤죠? Don't worry. Be happy. 걱정 말고 행복해지세요.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여기서는 I can lend you some money. 내가 너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I can. 나는 할 수 있어. 뭘 할 수 있죠? Lend you some money. 자, 구조 보이시나요? 빌려주는데 너한테 빌려주는 거고요. 돈을 좀 빌려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구조를 익숙하게. 뒤에 대상만 계속 바뀔 거예요. 다시 하면 I can lend you some money. 자, 친구가 너무 힘들어요 요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Don't worry. I can lend you some money. 걱정하지 마. 내가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다시 해볼까요? Don't worry. I can lend you some money. 이렇게 말해줄 수도 있다는 거겠죠? 자, 다음 문장으로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어제 제니에게 제 자전거를 빌려줬습니다. 라고 한다면 I lent Jenny my bicycle yesterday. 자, 문장 구조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나요? I lent. 나는 빌려줬어. 과거형이니까 lent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봅시다. 누구에게 빌려줬죠? Jenny. 뭘 빌려줬죠? My bicycle. 그 다음 시간이나 장소 같은 추가 느낌은 맨 뒤에 붙여주시면 돼요. Yesterday. 어제라고 얘기하고 있죠? 다시 한번 전체 문장 보면 I lent Jenny my bicycle yesterday.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천천히 하는 겁니다. I lent Jenny my bicycle yesterday. 자, 근데 이거를 조금 하다 보면 익숙해지면 쭉 연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탁탁 떨어뜨리면 영어의 멜로디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지거든요. 문장 멜로디. I lent Jenny my bicycle yesterday. 하나씩 스텝별로 밟아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빌려주다가 아니고 반대의 느낌, borrow를 배우러 가보도록 할게요. borrow는 빌려주다가 아니고 빌려오다, 이 손동작입니다. 내가 뭐 돈을 좀 은행에서 빌리거나 혹은 책을 빌리다, 책을 대출해 오거나 이렇게 가져오는 느낌이 borrow랑 잘 어울립니다. 반대예요. 빌려주다는 lend, 빌려오다 borrow.
헷갈리면 손을 한번 왔다 갔다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거는요. 앞서 배운 lend와 borrow 둘 다 무상으로 돈을 내지 않고 빌려오는 거고요. rent, rent 이게 우리가 돈 주고 빌리는 걸 말합니다. 네, 일단 borrow와 lend 그 느낌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문장으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얼마 동안 빌릴 수 있어요? 라고 묻는다면 How long can I borrow this book? 이렇게 됩니다. 뭐 도서관에서 이 대출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되겠죠? 대출 기한? 요거 단어로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데요. 우리는 간단한 단어로 모든 걸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일단 얼마나 오래라고 시간의 길이를 물어보기 때문에 How long? How long? 요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얼마나 오래? How long? 그 다음에 제가 책을 빌릴 수 있을까요? Can I borrow this book? borrow. 나의 입장에선 책을 빌려오는 거죠. 그래서 보통 can you는 lend랑 잘 어울리고요. can I는 borrow랑 잘 어울리는 겁니다. 이 주인공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자, 도서관에 갑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되죠? How long can I borrow this book? 한 번 더요. How long can I borrow this book?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자, I와 borrow. 자, 기억하면서 다음 문장 가볼게요. 이 책은 한 달 동안 빌릴 수 있습니다. You can borrow this book for a month.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번에 맨 앞에 you can을 사용하고 있죠. You can. 너는 할 수 있어. borrow this book. 너는 이 책을 빌릴 수 있어. 너의 입장에서는 빌려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빌려주는 게 아닙니다. You can borrow this book. 너는 빌려올 수 있어. 이 책을 for a month. 한 달 동안. 그래서 시간 길이, 뭐뭐 동안이라고 하면 for를 가져오시면 돼요. for a month. 한 달 동안입니다. 자, 다시 한번 쭉 가볼게요. You can borrow this book for a month. 네, 뭐 책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친구에게 뭔가 빌려준다면 한 달 동안 빌려도 돼. 2달 동안 빌려도 돼. 이런 식으로 바꿔 말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문장부터 다시 해볼게요. You can borrow this book for a month. 잘하셨습니다. 자, 다음 문장으로 계속 가볼게요. 친구들에게 돈을 좀 빌리지 그래요. Why don't you borrow money from your friends? 이렇게 돼요. 가장 먼저 why don't you를 사용한다는 것은 뭐뭐 하는 게 어때? 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뭐 하라고 제안했죠? borrow money. 돈을 좀 빌려오라고 제안을 하고 있죠. 너의 입장에선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고 돈을 빌려오는 거잖아요. 빌려주다, 빌려오다. Why don't you borrow money? 돈을 좀 빌리는 게 어때? 자, 두 번째 느낌. From your friends. 너의 친구들으로부터. 이 from의 느낌이 앞으로 쭉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오는 겁니다. 빌려오다, 어디서부터 오다. 두 개 굉장히 잘 어울리지 않나요? 그래서 borrow와 from은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문장 해볼게요. 나 돈 없어 라고 하면 Why don't you borrow money from your friends? 친구들에게 돈을 좀 빌리는 게 어떻습니까? 의미 단위를 하나씩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른 문장으로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고 싶지는 않아요. I don't want to borrow money from friends. 자, 앞선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볼 수 있겠죠? I don't want to. 나 뭐뭐 하고 싶지 않아. 나 뭐뭐 하기를 원하지 않아. borrow money. 나 돈 빌리고 싶지 않아. I don't wanna borrow money. 돈을 빌리고 싶지 않다고 하네요. 누구로부터? From friends. 친구들으로부터. 여기도 마찬가지 돈을 빌려오는 거니까 borrow를 사용했고요. 친구들으로부터 했으니까 from을 사용했습니다. 이 계속 느낌 오시나요? 오다, borrow, 주다, lend. 이 느낌 차이입니다. 자, 이번 문장 다시 해볼게요. I don't want to borrow money from friends.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저와 함께 borrow와 lend, 빌려주거나 빌려온다는 느낌 해봤는데요. 평소에 뭔가 빌려주거나 빌려올 때 이 영어 표현 잘 생각하면서 문장을 다양하게 만들어 보는 거 추천해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문장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초보 전문 영어 스피킹 코치 성지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왕초보가 꼭 알아야 되는 동사 play, hang out 이 두 가지 동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건데 조금 헷갈릴 수 있거든요. 두 의미 차이도 알아보고
문장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거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플레이를 알아볼 건데요. 플레이는 놀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인이 플레이를 사용하면 조금 이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적인 느낌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논다고 할 때 플레이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성인들이 사용하려면 두 가지 느낌이 있습니다. 뭔가 악기를 연주한다거나 혹은 운동 경기를 한다거나 이럴 때는 플레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장이 등장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는 친구들하고 놀러 나갔어. 자, 얘가 영어로 하면 James went out to play with his friends. 이렇게 됩니다. 저도 어릴 때 전화를 많이 했었거든요. 저 재원이 친구 누군데 재원이 있어요? 라고 하면 지금 재원이 친구들하고 놀러 나갔어. 이런 식으로 답변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게 James went out. go인데 out입니다. 밖으로 나가는 거니까 외출하다는 느낌이 되고요. 과거형이니까 went로 바꿔줬습니다. James went out. 자, 나가는데 뭐로 나갔죠? To play with his friends. 여기서 플레이를 사용했다는 거는 얘가 어린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제가 만약 그랬으면 약간 뭔가 이상한데? 라는 느낌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어린아이를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제임스는 어린애입니다. James went out to play with his friends.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문장 계속 가보도록 할까요? 저는 어렸을 때 그들과 함께 놀곤 했습니다. I used to play with them as a kid.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여기서 I used to로 시작하고 있죠. used to 하면 지금은 하지 않고 예전에 그러곤 했다는 과거의 습관을 말해줍니다. 지금은 그러지 않다는 게 중요합니다. 예전에 그랬지. I used to 요거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play with them 그들과 같이 논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I used to play with them 내가 걔네들이랑 놀았는데 지금은 뭐 바쁘거나 아니면 멀리 떨어져서 못 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as a kid 애들이었을 때 아이였을 때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전체 문장 내가 애들이었을 때 걔네들이랑 좀 어울려 놀았는데 I used to play with them as a kid. 이렇게 play는 어린아이들한테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럼 성인이 사용하려면 운동을 하거나 악기를 다루거나 이런 느낌이 있다고 했죠? 한번 알아볼게요. 피아노 칠 줄 아세요? 라고 묻는다면 Can you play the piano? 이렇게 됩니다. Can you 뭐뭐 할 수 있어요? 라는 능력을 물어보는 질문으로도 사용할 수 있죠. Play the piano 이렇게 덩어리로 기억해주세요. 피아노를 치다 Play the piano. 피아노 칠 수 있나요? Can you play the piano?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거는 어린아이들에게 물어볼 수도 있고 성인에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플레이 자체가 논다라는 의미 외에도 악기를 다루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피아노 칠 수 있나요? Can you play the piano?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다음 문장 계속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얼마나 자주 골프를 치시나요? How often do you play golf? 이번에는 play golf가 등장했죠. 스포츠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공놀이 있잖아요. 공으로 하는 스포츠를 보통 play를 사용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테니스를 치고 골프를 치고 축구를 하고 야구를 하고 전부 다 play를 사용하는 거죠. 하나씩 보면 how often 얼마나 자주, 얼마나 종종이라는 빈도수를 물어보고 있고요. Do you play golf? 당신은 골프를 치나요? 이렇게 완성시키고 있습니다. 전체 문장 보면 How often do you play golf? 얼마나 자주 당신은 골프를 치십니까? 라고 문장을 완성시켜 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How often do you play golf? 매일 치면 I play golf every day. 일주일에 한 번 치면 I play golf once a week. 등등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가면 갈수록 계속 나올 거니까 강의를 계속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느낌, hang out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들이 친구와 어울려 놀았을 때는 hang out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줄 수 있어요. 주로 with를 붙여서 hang out with 누구누구 이러면 걔네들이랑 놀았다는 건데 뭐 카페에 가서 수다를 떨고 같이 돌아다니고 산책을 하고 이런 시간을 보내는 모든 활동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뭐 굳이 번역하자면 어울려 놀다 정도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문장을 통해서 이거 한번 확실하게 다져보도록 할게요.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 마세요 라고 하면
Don't hang out with bad friends. 이렇게 됩니다. Don't를 사용해서 강하게 부정, 하지 마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Hang out with bad friends.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는 거죠. 이렇게 어울리고 시간을 보내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맨날 술, 담배하고 집에 안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뭐 나쁜 짓 다 하고 다니고 이런 친구들하고 제가 친하게 지낸다면 옆에서 조언해 줄 겁니다. Don't hang out with bad friends. 조언이라기보다는 약간 명령에 가까운데요. 강하게 얘기하는 거죠. 다시 해볼게요. Don't hang out with bad friends.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장 계속 가볼게요. 저는 제니랑 여기서 놀곤 했어요 라고 하면 I used to hang out with Jenny here. 이렇게 됩니다. 만약 제니랑 성인의 20살 이후에 같이 어울려 놀았던 그런 추억을 떠올린다면 used to hang out with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used는 예전에 그러곤 했다라는 의미고요. hang out with는 친구와 어울려 노는 거죠. hang out with Jenny. 제니랑 같이 어울려 노는 겁니다. here, 여기서. 그래서 제가 지금 30대인데 만약 20대 때 제니랑 여기서 어울려 놀았던 겁니다. 오랜만에 추억의 장소에 방문해서 야, 여기서 제니랑 내가 놀았었는데 이렇게 하면 I used to hang out with Jenny here. 이런 식으로 추억을 소환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추억의 장소가 있다면 가서 친구들하고 놀았던 기억을 영어로 말할 수 있는 거죠. 다시 해볼까요? I used to hang out with Jenny here.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장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릴 시간도 없어요. I don't even have time to hang out with my friends. 자, 좀 길어 보이지만 의미 단위별로 하나씩 생각해 볼게요. 처음에 I don't even have time. 네, 그냥 I don't have time 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라는 느낌인데요. even을 붙이면 심지어, 그러니까 강조한다고 보시면 돼요. 시간조차 없어요. 이런 느낌이죠. I don't even have time. 다시 해볼게요. I don't even have time. 어떤 시간이 없대요? To hang out with my friends. 자, 이거는 hang out with, hang out with 요거를 기억하고 있으면 뒤에 대상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hang out with my friends. 친구들과 어울릴 시간조차 없습니다. 정말 바쁘다는 말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야, 이것 좀 해줘라고 하면 야, 나 지금 친구들하고 어울릴 시간조차 없어. 나 진짜 너무 바빠. I don't even have time to hang out with my friends.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I'm very busy, super busy. 이런 거랑 비슷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장 계속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저는 보통 커피숍에서 친구들과 어울립니다 라고 하면 I usually hang out with my friends in the coffee shop. 자, 이것도 덩어리로 보면 I usually, 저는 보통 뭐뭐를 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한 60에서 70% 정도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냥 보통 평소에 그런다는 거죠. I usually. 뭐란데요? hang out with my friends. 제 친구들과 어울리는 거죠.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in the coffee shop. 커피숍에서라고 장소를 끝에 덧붙여줬습니다. 시간이나 장소는 끝에 가볍게 덧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야, 너 친구랑 어디서 놀아? 친구랑 도대체 어디서 노는데? I usually hang out with my friend in the coffee shop. 이런 어디서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도 있고요. 야, 너 주말에 보통 뭐 하는데? 라고 하면 I usually hang out with my friend in the coffee shop. 이렇게 뭐 하는지 물어봤을 때도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hang out with.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니까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여기까지 저와 함께 play와 hang out with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논다는 느낌인데 나이에 따라 조금 달라지죠? 그 다음에 악기와 스포츠까지. 여러분께서 문장을 많이 만들고 반복 연습하면 아는 문장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문장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문장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